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고요? 네,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열린 건수를 보니까 7,446건으로 한 해 전보다 27% 넘게 늘었습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과학고와 영재고 같은 특목고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내려진 처분은 약 13,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는 학폭 처분 결과가 정시와 수시 입시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모든 처분 결과를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처분 결과에 따라 점수를 깎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도 수시, 정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학폭 처분에는 서면 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 이 9단계의 처분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받으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글이 적혀 있고 한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신이 영상 속 가해자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SNS에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던 행동들이라며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여전히 반성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인천 연수경찰서는 조만간 학교 폭력과 영상 유포 모두에 대해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관련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더는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SNS 운영사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 그리고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 2023년 10월 놀이터에서 피해 학생에게 돌을 던졌고요.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왼쪽 눈 아래와 뺨 등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서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요, 이 가해 학생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자녀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올해도 학교 폭력은 줄기는커녕 증가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4부터 고3까지의 재학생 398만 명을 상대로 1차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학폭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2.1%로 2013년 2.2%를 기록한 이후 10년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4년째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올해 조사 참여율 81%를 감안하면 6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겪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모두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폭 문제를 계기로 학폭 사실을 대입에 반영하겠다는 등 강경책까지 내놨지만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입니다. 학폭 유형으론 언어폭력이 39.4%,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각각 15.5%로 나타났고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폭의 70% 이상은 교실 안과 복도 등 주로 교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이버 공간이나 학원 등 학교 밖에서의 학폭도 27% 가까이 됐습니다. 학폭 사유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31.5%가 장난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고 6.9%는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학폭을 줄이기 위해선 학교 교육 못지않게 보호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냐라고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는 재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학폭 피해 학생의 약 40%가 자살 또는 자해 충동을 느끼고 피해 부모의 98% 이상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듯이 학폭 근절책과 더불어 피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17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됐다는 폭로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결혼식에 오라며 청첩장까지 보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에 올라온 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서 자신에게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내용인데요. 글쓴이 A씨는 갑작스러운 초대로 괴롭힘을 당하던 17년 전 중학생 시절이 다시 떠올라서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며 이 가해자가 현직 경찰이란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피해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경찰관 B씨가 돈을 주지 않은 채 매점 심부름을 시키거나 교실에서 얼굴을 밟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으며 바닥에 떨어진 벌레까지 먹게 했다고 썼습니다. A씨는 처음 연락을 받고 무시했지만 이틀 후 B씨로부터 왜 답장을 하지 않냐는 메시지가 오자 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후 B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도 전했는데요. 한편 이런 폭로글이 확산하면서 경찰관 B씨가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 등에는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고요. 강원경찰청은 B씨에 대한 직위 해제나 징계 처분을 검토했지만 해당 경찰관이 입직하기 전 사안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고 징계 조치도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